자, 24살 먹은 아가씨의 사주 간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분은 신금이에요. 신금은 본인이 보석이라는 거죠. 이미 다듬어진 보석이다. 그리고 보석은 이미 다듬어졌기 때문에 용광로라든가 즉 용광로 같은 불이나 그 다음에 물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듬어졌기 때문에 용광로를 만나면 이제 우리가 쓸데없는 다 다듬어진 보석을 다시 녹이는 것 같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이제 용광로는 정화라고 하는데, 이 보석은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빛에서 더 빛날 수 있죠. 그런데 태양이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정관이죠. 그래서 태양이 있고 본인이 보석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통 고전 관법을 한번 설명할게요. 자, 어쨌든 본인은 신금이기 때문에 예리한 칼이다. 본인은 굉장히 보석과 같은 존재고,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이 진월달이에요. 진월달이면 봄의 끝자락이에요. 임묘진이 봄인데 그 진월의 봄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금은 가을에 태어나야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금이 없죠. 자, 진토 속에 있는 지장간에 보면 금이 없죠. 그래서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좀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득령을 못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득령을 못했다. 그 다음에 지지에서도 보면 신금이 뿌리를 내리고 있냐. 여기 보면 해수 밑에 금이 없어요. 그래서 역시도 뿌리도 없다. 여기도 보면 역시 금이 없고 뿌리가 없어요. 인목도 보면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금은 자기가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그런 사주다. 그래서 어쨌든 득령을 못했고 득지 못했고, 그래서 신금은 좀 약한 사주다. 다만 이런 경우를 본인을 도와준 건 뭐냐면 인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준 건데 토생금으로 정인이 하나, 둘, 셋, 이 세 개가 있어서 본인에게 좀 도와주기 때문에 아주 약한 사주는 아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좀 약한 사주, 한 43% 정도, 이 정도 약한 사주다. 50이 안 되는 그 비중을 봤을 때 그 정도 약한 사주로 좀 느껴져요. 그러면 이런 약한 사주는 뭐예요? 본인한테 힘이 되어주는 뭐가 있어야 되죠? 금이 있어야 되죠. 자, 본인이 뭐냐면 금이에요. 자, 금이 비견극제가 자 하나밖에 없어요. 본인밖에 없어요. 본인밖에. 나홀로예요. 그런데 나에게 힘을 주는 건 뭐냐면 토죠. 토가 다행히 세 개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인성이에요. 나에게 힘을 주는 인성. 그 다음에 인성은 이제 공부도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은 이제 뭐 공부라든가 여자분에게 있어서는 뭐 또 친정, 어머니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챙겨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목을 보면 하나가 있죠. 목은 보면 나한테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자, 재물이 하나 있으니까 뭐 그다지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겠죠. 본인이 노력하면 그다지 크게 먹고 사는 데는 없다. 그 대신 정제이기 때문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월급처럼 꼬박꼬박 생기는 돈을 말해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횡재할 수 있는 돈, 뭐 그런데 사업에서 큰 돈을 만지거나 할 수 있는 게 편제고, 정제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정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제가 있으니까 그냥 먹고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목이 하나밖에 없어서 좀 재물도 약하고, 그 다음에 화가 뭐냐면 이분에게는 이제 정관으로 돼 있죠. 뭐냐면 이거는 관이다. 관은 뭐냐면 남편과 직장이 됩니다. 여자분에게 있어서 남편과 직장이 된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가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관살이라고 하는데, 이 정관과 관과 살, 이게 섞여 있어 버리면 남편감과 그다음에 연애하는 상대가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살이 혼잡됐다는 건 안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관 하나만 있기 때문에 남편 하나만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여자에게 있어서는 좋다. 그리고 관인상생하잖아요. 이게 화생토 토생금을 생겨주니까 관인상생을 하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에게 행복을 느끼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목, 화, 토, 금, 수. 자, 수가 있어. 수는 뭐냐면 본인에게는 식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식상이 섞여 있지 않고 여기서는 상관만 돼 있죠. 이렇게 상관.
자, 상관이 돼 있기 때문에 색상이 섞여 있는 것보다는 상관 하나만 있는 게 좋긴 해요. 그런데 상관은 뭐냐면 말 그대로 관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관을 상하게 한다. 관을 상하게 한다기 때문에 예컨대 관이 직장이라고 하면 직장 상사에게 대들 수 있고 좀 반항아적인 좀 그렇고 윗사람의 지시에 대해서 좀 좀 대들 수 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할 때는 이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윽해서 뭐 사표 쓰고 그러시면 안 되고 어쨌든 자기를 좀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돌발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돌출적인 그러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은 윽하는 성격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직장에 다닐 때 좀 그런 점을 조심해라. 그리고 또 상관은 뭐냐면 이 관이 직장도 되지만 또 뭐가 돼? 남편도 되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또 욱할 수가 있어요. 특히 본인이 이제 인성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이 발달되기 우리 마음가짐이거든요. 인성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차피 인성이 발달돼서 그걸 하고 있어요. 나한테는 기본적으로 이 윽하는 성질이 본능적으로 있는데 옆에서 임극식으로 이 정의는 뭐냐면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으로 이 윽하는 것을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잠재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같지는 않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잘 할 수 있고 또 남편도 잘 좋게 지낼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이분 사주에 있어서는 이렇게 오행은 골고루 다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격국론을 보면 자, 격을 보면 자, 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사회적인 위치처럼 이 사주의 위치를 보면 이분은 진토가 있고 이 진토 속에 진을 계무가 있는데 투출되어 있는 거는 이것밖에 투출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인격이라고 보면 되겠다. 정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씀씀이가 반듯하다. 흔히 말하는 반듯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인성이 상관, 나쁜 역할을 하는 상관을 제압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관이 수국화로 직장이나 남편을 극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뭐가? 인성이 막고 있어요. 인성이 막고 있다. 그런데 또 인성은 관인상생에서 정관이 생겨주고 있죠. 그래서 이분에게 있어서는 정인격의 용신은 토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토 또는 이제 희씨를 보면 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생토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토로 보고 이 화는 희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안 좋은 거는 이제 수를 봐야 되겠죠. 수는 상관 기질이기 때문에 상관이기 때문에 남편이나 직장을 극할 수도 있지만 또 뭐냐면 본인의 기운을 빼버려요. 아까 본인이 강하다 약하다 그다지 강하지 않하다. 근데 금생수로 금의 기운을 설기시켜요. 내 기운을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또 상관은 어떻게 보면 또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상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굳이 본다면 이런 경우는 아들 둘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수의 기운을 집착하면 또 이런 분들 결혼하면 남편보다는 자식에게 더 푹 빠져서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을 볼게요. 대운을 이분은 이제 보면은 대운을 보면은 자 젊었을 때 이 30세 전까지 20에서 29세까지 갑인대운 을미도 있잖아. 이게 전부 뭐냐면 목이에요. 이때 4개가 다 목이에요. 젊었을 때. 지금 현재도 목의 기운에 와 있죠. 목의 대운에 와 있어요. 자, 목이기 때문에 목은 뭐죠? 정제예요. 정제인데 나한테 필요한 건 뭐죠? 토예요. 왜? 이 상관을 극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극을 해야 되는데 이 목이 와서 극을 해버려요. 자, 인성은 뭐가 된다고 해서 공부가 된다고 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재성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실질적인 생각, 돈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노는 거 이런 생각이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돈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결과물이라든가 돈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또는 뭐 친구들과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제극인으로 하기 때문에
인성이 이렇게 많이 있긴 하지만 재극인을 하는 운에 와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는 좀 인연을 모는, 원래 공부를 이런 경우는 잘할 수 있는 사주거든요. 그런데 이 대운에서 30세 전까지는 대운으로 이 재성이 왔기 때문에 공부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활동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분을 만나서 본 적도 없고 뭐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사주들만 풀어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재성운이 흐른 게 공부에는 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상관 기질도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관을 찍어놨는데 아직까지는 직장을 얻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결혼도 안 했고 혹시 남자친구가 생기더라도 이제 이런 경우는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있기 때문에 실은 이 간목이 왔기 때문에, 또 이걸 다르게 보면 이 목의 기운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순환 구조로 가려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좀 결과가 늦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 목의 운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 인성을 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인과 진 있어요. 그러면 묘 때는 인묘진 목국으로 가버렸잖아요. 이 정관을 생해줄 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인묘진 목국으로 하고 인의 한목도 여기 인때 오면 인의 한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의 기질을 없애주는 거 좋은데, 어쨌든 다시 재운으로 간다. 그래서 일단은 이때 재물운으로 흘러가는 게 인성을 좀 깨버리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재극인으로 가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학업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 운에 보면, 자, 개축, 해자, 이거 뭐죠? 제가 안 좋은 게 수의 운이라고 그랬죠. 수의 운. 수의 운이 오면 상관의 기질이 드러나고요. 그러면 윽하는 성격도 많이 살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눌러주려면 뭐가 와야 돼요? 토가 와야 되죠. 토국수로. 토가 와야 되기 때문에 축토가 오는 건 좋아요. 축토가 오는 거는 물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뭐가죠? 이 금물, 이 일간을 생해주기 때문에 토생금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축은 좋아요. 토는 좋아요. 토는 굿이다. 근데 수는 별로다. 그런데 일단은 30대 운에 개축이 오는데 다행인 거는 이 개가 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천간의 무토와 합을 해서 뭘로 맞냐면 화로 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화는 관이죠. 관. 그러니까 화생토 해주기 때문에 이때는 30대 39세까지는 이때도 좋다라고 보여져요. 이때도 정말 운은 좋고, 다만 이 40대에서 50, 60세까지 이때는 뭐냐면 인생의 황금기인데, 이게 지금 수죠. 수는 뭐냐면 본인한테는 상관이에요. 좋게 이야기하면은 이 식상이 운이 올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엄청 발휘할 수 있어요. 뭔가를 창조적으로 하고 본인이 뭐 역량을 키워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여러 개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기긴 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마음껏 펼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 길을 설계시켜, 내 힘을 써야 돼요. 내 힘을 빼서 써야 되니까, 이럴 때는 이 일간이 굉장히 신약하다. 일반적으로 신약은 아니지만 좀 약한 사주라고 보여지는데, 내 기운을 더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 건강을 좀 챙기면서 사회활동을 해도 좋다. 그래서 이때 사회활동을 왕성히 할 때, 40대 50대 왕성히 할 때도 하더라도 뭐다? 반드시 건강은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건강을 굳이 이야기하면 아까 수가 2개 있고 화가 3개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소화기 계통은 현재는 별로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아니 토가 3개죠. 토가 3개니까 소화기 계통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여성의 생식 관련 여러 가지 생리라든가 이런 쪽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아까 목화 금이죠. 이게 하나씩 있었으니까 그다지 나쁘진 않아요. 없는 게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건강을 좀 신경 써라. 40대 50대는 어떻게 되나? 본인이 지금 이때는 열심히 사회활동을 왕성히 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기운을 설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운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건강을 좀 신경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다음에 60대 이때부터는 정말 운이 좋아진다고 봐요. 자, 본인이 좀 약하다고 봤는데 이때부터 신유술은 뭐냐면 금이에요. 내 뿌리가 들어오는 거, 드디어 내 뿌리가 들어오는 거, 내가 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내 힘의 원천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토기 또는 뭐다? 이 토생금으로 나에게 인성이 나에게 생겨주는 거죠. 나에게 힘을 주는 것과 내 뿌리, 이 뿌리, 신금이 지금 밑에 뿌리가 없었잖아요. 금이. 근데 이 운 때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60, 70, 80 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분은 이제 사주는 자 크게 이야기하면 자 20대 30까지는 재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는 식상이에요. 식상. 그 다음에 이때는 비견이고 인성이에요. 이때는 관이고 90 넘어서는 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이분은 이 아가씨는 젊었을 때 이제 이때 인성이 들어왔으면 참 좋았는데 재성이 들어와가지고 좀 공부하는 내로가 있지 않았을까, 집중이 되지 않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대신 이제 식상의 운이 올 때는 본인이 활동 역량이 넓어지는 대신에 활동 공간도 넓어지고 하는 대신에 어떻게 된다? 건강을 꼭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기본적으로 정인 정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이때 60세부터는 본인이 힘을 받는 시기다. 오로지 모두 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역량을 펼칠 수 있다. 근데 이게 좀 본인이 신강하면서 본인이 정말 강하면서 이때 식상운을 눌렀다면 이때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가 이때잖아요. 본인이 뭔가를 사회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본인이 약하기 때문에 이 활동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건강을 꼭 신경 써라. 중년 때 건강을 신경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전체적인 사주 구조를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일간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화면을 중지시켜 놓고 읽어보세요. 이분은 남자에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평강공주격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남자를 통해서 재물을 얻기도 해요. 이분은.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밑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대운까지 다 이야기했죠. 돼 있고, 이제 재물운하고 여기 이제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분에게 있어서는 신금일주에게서는 목이 재물이다. 이 목이 재물이에요. 목이. 자, 목이 재물인데 인의 한목을 하죠. 자, 재물을 해서 재생관으로 남편을 생기죠. 그러니까 재생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생인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인생하러 가기 때문에 이 구조가 이게 재물과 그 다음에 남편을 뒷바라지 잘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사랑을 잘 받고 본인에게 행복을 느끼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를 본다면 굉장히 좋게 흐를 수 있어요. 이렇게 흐를 수 있는데 그런데 정제가 바로 이걸 극해버리면 안 되겠죠. 이걸 극해버리면 안 돼요. 제극이니 재성이 반드시 이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바로 가버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좀 잘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자, 일간 그래서 이분은 직업은 뭐를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재물운은 보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재물운은 사주 원국에 먹을 만큼의 재물은 있고 직장이나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정관이 있죠. 그리고 이 정관은 또 뭐죠? 정관을 통해서 이 재물을 끌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임묘진 일때 묘목을 끌어오죠. 묘목은 뭐냐면 본인한테 재물이거든요. 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묘진 이렇게 이 협을 끌어오는 게 있어요. 재물을 끌어오는 운이 있다. 그리고 이 재물로 목생화 남편을 생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직장과 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분은 뭐냐면 신금인데 우리가 병신합수라고 하거든요. 이 병화하고 합을 해요. 그래서 남편하고 딱 합을 하고 하니까 또 직장이라든가 사회활동 그러니까 남편하고 합을 하니까 좋겠죠. 남편도 관도 하나밖에 없고 그러다 거기에다가 이 남편과 합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남자 특히 자기 자신을 바짝바짝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남자
그래서 이런 여자분은 이제 힌트를 들면 혹시 남자를 만날 때 남자가 병화일주를 만나면 좋겠죠. 왜냐하면 자신과 합을 해요. 그 다음에 일태가 해수이기 때문에 인의 한목. 그래서 병인 이런 일주 만나면 좋겠죠. 그러면 뭐냐면 겁궁합도 굉장히 좋고요. 병신 합을 하기 때문에 밖으로 보게도 본인에게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그 운에다가 자신에게 가장 좋은 배필이 병화일주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인의 한목을 하면 이거는 속궁합도 잘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인 일주라든가 사주에 남자 사주에 병화가 많거나 인이 있거나 이러면 좋다. 물론 병인 일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일가는 병화 일주를 만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참고하세요. 남자친구 사귈 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관하고 병신합수를 하기 때문에 직장 남편하고도 잘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장하고도 잘 맞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로는 이제 어느 게 맞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보면 토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기에게 이 상관을 극을 해주는 토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토가 3개나 되고요. 원래 직장을 잡을 때는 자기 사주에 많은 걸 갖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결과물이 있어요. 없는 것을 사람들이 막연하게 추구하긴 하거든요. 근데 없는 거는 뭐다? 사주 없기 때문에 결과물도 얻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성과까지 내려면 있는 걸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거를 또 생해주는 게 뭐냐면 화죠. 화생토니까. 그래서 화와 토, 또 길게 보면 목생화, 화생토니까 목도 해당될 수 있겠죠. 특히 이 화나 토, 이 화토에 관계된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화가 우리가 뭐냐면 화는 불꽃이니까 폭발하죠. 뭐죠? 화려하죠. 그래서 우리가 방송, 예술, 심리, 교육 다 그래요. 특히 토가 그래요. 토가 교육, 토는 또 종교도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화려함을 추구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신금은 기본적으로 병화를 합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화려한 거다. 방송 같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이런 거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쪽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화와 관련된 즉 인성토를 생조하는 화, 기본적으로 토에 관계되거나 아니면 토를 생조하는 화와 관련된 방송, 예술, 종교, 정신, 교육 등의 직종을 이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신금일주죠. 신금이기 때문에 이분은 경영해도 돼요. 경영.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인성, 토생금 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나름대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화와 관련된 방송, 예술, 종교, 정신, 교육 등과 관련된 직종은 그런 쪽으로 하고 뭐 경영을 하거나 교육, 컨설팅, 컨텐츠 뭐 이런 것도 토에 관한 성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상관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나름 좋게 쓴다고 하면 이게 또 식신호 기능도 하거든요. 극을 받으면 상관이 식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기획적 뭐죠? 식신 쪽이니까 기획적, 창의적인 일 뭐 여러 가지 그런 쪽 업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주로 보면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내년에 아직 신축이 안 됐죠? 내년에 보면 올해가 태해는 됐지만 아마 2월 4일 이후로 이제 신축으로 바뀔 거예요. 내년에 보면 신축 대우는 본인하고 똑같은 같은 이죠? 같은 신금이죠? 근데 뭘 다퉈요? 병화하고 신금하고 합을 한다고 했잖아. 근데 또 신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 서로 합을 하려고 하겠죠. 병화는 나한테 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직장으로 본다면 내가 좀 경쟁 상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경쟁이 좀 심할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주 원국만 보면 병신합수도 잘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합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합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신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병화를 두고 서로 다투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경쟁이 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 축토는 나쁘지 않죠. 본인한테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는 별로 안 좋게 봤죠. 그러면 이때는 또 안 좋을 수도 있죠.
이때. 근데 임목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르면 다른데 임목, 묘목이 어떻게 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는 수목이에요. 근데 이게 수생목, 목생화로 화생토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제 수가 오면 상관이 기지개 발하기 때문에 본인이 강하기만 하면 근데 밑에서 신금이 맞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때 신금, 유금 이럴 때면 본인이 신강해지니까 힘이 있어지니까 좋거든요. 이럴 때는. 근데 무토기토도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그냥 다 이때 나에게 생해주는 기운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수가 오면은 본인이 역량을 막 펼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기는 한데 밑에서 받침이 안 들어와주죠. 재물도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재물도 얻으려면 노력해야 되고 내가 내 재주를 뽐내려고 해도 내 기운을 설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시기가 되겠다. 자기가 활동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힘을 많이 쓰고 내 길을 많이 설계시키는 해가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갑을도 마찬가지예요. 갑을도 이때는 재성이 들어오죠. 재성. 자, 목은 재성이에요. 파란색은 재성. 도원에 관계된 거. 지는 나에게 힘을 대죠. 토생금으로. 그 다음에 사는 또 병화, 정관이 힘이 되죠. 그래서 이때 뭐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승진이라든가 직장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겼다. 이게 화가 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생각하면 되고 특히 2026년도는 본인에게 굉장히 또 명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걸로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신, 기유, 경신, 수를 이때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 표시하면 이 운 때는 본인에게 힘이 돼요. 힘이 되거나 명예가 되거나 자 이때는 재성이 되거나 식상이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내가 힘을 써야 돼.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가 내가 힘을 써야 되니까 내가 힘을 써야 돼. 노력해야 되니까 노력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거고 여기는 나에게 뒷받침을 시켜주는 거예요. 누가가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 그다음에 또 명예를 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좋죠. 이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시기. 이때는 노력. 요거는 힘을 받고 그 다음에 결과물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 이때는 또 본인이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때도 활동이라든가 노력해야 되는 시기고 이때 또 본인에게 명예나 힘이 되는 시기. 명예나 힘이 되는 시기.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신축년에는 직장을 그때 사주 원국에 정관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얻으려고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대신 좀 병화가 뿌리가 여기에 속해 있죠. 얘가 생지거든요. 병화한테 생지고 이게 간목 있고 그래서 내년 신축 되면 축계 신기 무게 합파 병신합수 기토. 그래서 내년에 이게 병화에게 힘을 대해주는 운이 돼야 되는데 좀 또 다룬까지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본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해요. 여기서 신축은 이렇게 놓고 쓰면 돼요. 여기 신축은 뭐냐면 본인에게 현재 갑인대운에 와 있죠. 갑인대운에 여기다 갑인대운에 대운에 이렇게 신축이기 때문에 해로만 보면 자 갑인은 무시하고 해로만 보면 요거는 나한테 재성이기 때문에 재생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힘을 주는 거예요. 내 관에. 그런데 신축을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고 그 다음에 좀 당분간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분의 사주는 감명을 마치도록 하고
디테일하게 하나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주시거나 유선상으로 통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분의 4주 감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